안녕하세요. 강스인지학습센터 강영미입니다. 오늘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자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심리 정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심리 정서에 대한 이해와 오해. 먼저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는 성격이 소극적이다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격이 소극적이다라기보다는 본인이 무언가를 했을 때, 이거 만약에 틀리거나 잘못했을 때 겪어야 하는 어떤 좌절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 해봤자 또 실패할 거야. 그거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 친구가 나는 이거를 잘할 수가 없어. 어차피 실패야. 라고 무기력이 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너무 좀 게을러요. 라는 얘기를 어머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뭔가 빨리빨리 빠릿빠릿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성격, 느릿느릿게 하는 게으른 성격 이런 게 아니라 정보 처리 속도, 그때 우리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보 처리를 할 때 사실은 연합과 또 그렇게 연결, 통합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무엇부터 하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럼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행동을 좀 빠르게 할 때 그 계획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언어적 통합이 어려운 면이 아이가 행동이 느려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또 가장 또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서 아이 문제를 상담드릴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얘가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물론 수행에 있어서는 어머님이 보셨을 때, 부모님이 보셨을 때 할 만한 수행 수준인데도 아이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아이의 어떤 동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 스스로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한번 해 보자라는 어떤 시도가 좀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자기 효능감인데 그것이 좀 생기지 않을 때 아이가 뭔가 남들이 봤을 때 한번 해 봐. 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보면 주변의 친구들은 다 잘하거든요. 벌써 뭐 오리기도 끝내놓고 뭐 만들기도 끝내고 뭐 이러는데 항상 자기는 좀 뭔가 느려요. 그리고 뭔가 못 끝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걸 봐도 다른 친구들이 한 게 훨씬 더 좀 좋아 보여요. 이런 경험들을 학교에 가서 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열등감이 쌓여서요. 실질적으로 자기 인지 수준에 비해서 좀 더 쉬운 이런 것들은 좀 호기심을 보이지만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거는 잘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아이가 감정이 별로 없어요. 뭐 무뚝뚝해요. 표현이 별로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게 성격적인 면이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라거나 혹은 본인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상대한테 어떻게 좀 설득적으로 전달하고 혹은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들도 좀 이렇게 잘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기가 어렵고 좋아도 좋다고 좀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어떤 그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정서들을 만약에 보일 때 부모님이 판단하셨을 때 게을러 보이고 뭐 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보신다면 너무나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계신 일을 아이들에게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거부한다든지 혹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한다든지 그러면 좀 부모님들도 많이 속상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엔 해 주나 봐라." 이렇게 좀 마음이 식어버리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려면 아이들 마음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사람이 연령에 따라서 발달시켜야 되는 어떤 심리사회적 발달, 그러니까 인지적 발달도 있지만 심리사회적 발달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근면성이라는 걸 획득해야 돼요. 근면성은 뭐냐면 내가 시작해서 일을 어떤 규칙, 단계에 맞게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뭐 이 닦고 뭐 가방 챙기고 아침 먹고 본인이 알아서 등교를 해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집에 잘 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오늘 학교를 등교하고 학교하는 일을 끝까지 잘 해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자기가 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랑 약속을 잘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유능감이 형성되죠. 하지만 이제 이게 어떤 학습 영역이라든지 혹은 엄마가 이거 해라라고 엄마가 이제 제시한 어떤 규칙, 엄마가 제시한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에 만약에 제한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를 만족시키기가 어렵고 또 그 과제는 끝내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면 우리 느린 학습자 우리 아이들도 근면성이나 유능감이 형성돼야 되는 시기에 그런 실질적인 생활들은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한정되면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특히나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또래 수준의 학습에 만약에 그걸 쫓아가는 데 목표가 되어 있을 때 정말로 이것이 이 아이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큰 방해가 된다는 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사실 내가 노력하면 나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이때부터 잘 이렇게 쌓아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좀 새로운 예측이 조금 완벽하게 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특히나 느린 학습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을 뭔가 과제나 학습 상황으로 제한한다면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특히나 이 영역에서 본인이 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실제 연구들에서도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그 경계선지능 느린 학습자의 어떤 인지적인 어떤 능력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저조한 학습 성취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읽고 쓰고 뭐 연산하고 이런 학습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습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버리면 학습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할 때마다 사실은 이 학습의 무기력이 굉장한 방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좌절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괴로웠다면 아이들은 생존적으로 아주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뭐 엄마가 숙제해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뭐 아주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그걸 하라고 하면 화를 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받기는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그 과제를 할 때에도 부모님에게 자기의 현재 상황을 좀 말로 표현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막힐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언어화해서 상대에게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런 과제를 주시고 당연히 할 수 있겠지 하고 좀 최대한 기다려 보셨는데 막상 아이가 한 것을 보면은 너무 이제 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노력할 만한데도 안 했냐, 이렇게 또 화를 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그 동일한 연령 구간에 있는 친구들보다 느리긴 하지만 이 아이들도 각자의 기질이 있거든요. 자급수구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충동성이 높고 또 분노 표출이 잦은 특징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뭔가 신기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것에 끌리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극 추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에서는 굉장히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지만, 다른 대다수의 영역에서는 회피하려는 성향이 또 반대로 굉장히 세지는 이런 이중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심리정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말씀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또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